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11월 피치가 등급 전망을 높인 이후 4개월여 만에 날아든 낭보입니다. 지난달 30일 유로존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연석회담에서 유로존 구제기금 대출 한도를 약 8천억 유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내놓는 3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월 대비 2.1포인트 오른 53.1을 기록해 넉 달째 상승세를 보이며 1년 사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라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해서 2020도 회복을 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덕이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주말에 나온 중국의 PMI 지수 3월달 지표였는데 1년 내 최고치 넉 달째 오르기만 하고 있다고 하죠.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눌렸었던 철강주가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급에서 보면 기관도 사자 무려 나흘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 속에 외국인은 살짝 파는데 프로그램도 일단 외국인이 선물은 많이 사지만 현물을 팔면서 베이시스가 악화돼 차익 쪽에 매물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여전히 좋은 것 같고요. 오늘은 철강주가 반등하지만 화학주는 조금 부진한 상황이라서 중국 관련주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순환매 패턴도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님은요. 중국의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경착륙 우려를 해소해 줄까 기대도 있지만 역시 해석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 듯하고 이번 주에 내놓을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에서는요. SK증권 김민수 차장으로부터 업종별 매개 확산 여부 그리고 중국 시장이 정말 지표에 따라 변화할지 여부를 체크하자는 보다 자세한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청정총룸의 증시타파 코너에서는요. 신창환 대표로부터 오늘장 마감 전략과 시총 상위 종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관심 종목까지 공개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에서는 오늘 아침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이 얘기한 와이즈원의 수익률 점검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5% 종가 공략주 시간 황제TV 송민재 대표님이 나와서 배로 시작하는 1, 2, 3, 4, 5, 6 6개의 글자 종목, 락으로 끝나는 종목, 한으로 시작해서 마로 끝나는 오늘 종가 공략주가 무엇일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가 2030까지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황센터 가서 자세한 시황 상황 먼저 점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3월 한 달 증시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갔는데요. 우리 4월은 기대감이 한껏 실린 듯 첫날을 아주 산뜻하게 출발한 모습이죠. 4월 2일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유로존 방화벽이 또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도 나흘 만에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2020선을 위로 다시 회복한 후에 현재는 2030선도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날보다 0.8% 상승한 2030선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또다시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외국인을 통해서 560억 원이 넘는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4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지만 관망세가 좀 짙어 보이는데요. 현재 기관이 839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대외 호재에 오름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도 현재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46% 상승한 521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195억 원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 197억 원의 저가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원 내린 1,130원에 출발했는데요. 유럽발 호재와 또 3월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면서 곧바로 1,120원대 후반으로 레벨을 낮췄죠. 현재는 저점 매수가 유입되면서 달러와 하단이 지지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5원 20전 하락한 1,127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재차 반등하면서 현재 1.1% 상승한 128만 9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이 선전하고 있죠.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강세장 이어가고 있고요. 포스코 현재 1.32% 오르면서 38만 5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신한지주 2.86% 오르면서 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2.78%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현재 29,3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코스닥 시가총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CJ홈쇼핑이 2.46% 오르면서 26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CJEN은 현재 1%대 강세장 보이고 있네요. SFA는 기관이 사면서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93% 오르면서 5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는 1.86% 밀려나고 있고요. 젠백스 역시 약 보합권에서 38,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정밀이 이틀째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 은행과 운송장비, 철강 업종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철강주가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기관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이틀째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1.32% 오르면서 3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2%대, 또 대한제강은 4%대로 오르면서 현재 9,6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은행주가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금융이 3.46% 오르면서 1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기업은행 모두 2%대, 외환은행은 1.27% 오르면서 8,77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가 오랜 조정 끝에 2분기에는 견고한 펀더멘털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재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또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죠. 자동차주들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3%대로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 2.02% 오르면서 75,600원에, 또 쌍용차와 만도, 현대위아 모두 현재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 테마주에는 정운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가 동반 성장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출마 행보를 걸을 것이란 기대감에 관련 주가들이 급등세인데요. 예스24와 DI는 현재 상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바른손은 2%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이지 역시 약 보합권에서 5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기존 채널에서 3D 프로그램 시험 방송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TLI 6.65% 오르면서 현재 5,930원에, 이렌텍은 3.7% 오르고 있고요. KDC도 1.5% 오르면서 현재 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관련주들 급등 양상입니다. 현재 대형 포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800원에 거래 중이고요. MPC와 배명금속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네요. JYP 합병을 보류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던 JYP 엔터 주가가 현재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6.73% 오르면서 5,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한진해운이 현재 4일 만에 급등 양상입니다. 3.18% 오르면서 1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129만 원, 현대차 주가가 24만 원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2030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중국의 3월 PMI 지수 괜찮게 나왔던데 오늘 중국장 자체는 휴장입니다만은 너무 좋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PMI 지수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3월 PMI 지수가 53.1로 나와서 지난달에 비해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기준선이 50이라는 점에서 53.1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더 높다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오늘 국내 철강 업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등한 이유 중에 어떤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 워낙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또 작용한 것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PMI에 대한 해석은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흔히 보는 PMI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전일 발표된 그 PMI가 있고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가 있고 HSBC PMI가 있는데 이 HSBC PMI는 지금 5개월 연속 중립 이하 영역을 지금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HSBC PMI는 민간 기업의 비중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 PMI는 아무래도 그 공기업의 비중이 조금 높아서 HSBC PMI가 일반적으로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민간 기업들의 체감 온도가 공기업에 비해서는 다소 냉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평균적으로 한 1포인트, 한 1.5포인트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 PMI에 대한 해석을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4월, 5월 소비 촉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경기 모멘텀이 지금 당장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소비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조금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PMI 지수 하나만 놓고 지금 중국 뭐 본격적인 기존의 뭐 중국주들과 관련돼서 중국 투자에 관련된 모멘텀, 제조업에 관련된 모멘텀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대응 전략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나올 미국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어떤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 있는지요? 일단 이번 주 정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 그 미국의 경제 지표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지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최근에 고유가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특히나 지난주까지 발표된 어떤 지역 제조업 지수가 그 ISM 제조업 지수의 어떤 선행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카고 PMI라든지 리치몬드 연준 지수 같은 것들이 예상치를 다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와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당장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실물 지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주에 주간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36만 건을 하회하면서 지금 2008년 4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고용 시장의 개선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결국 주말 고용 지표의 호조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 부진한 영향을 만약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체감 경기 지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주 초반 정도는 다소 부진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은 결국 주 후반으로 가면서 실물 경기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이탈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략 후강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지표 좋게 나와서 중국주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 때마침 철강주도 많이 올라주는데 그러면 단기 대응, 일종의 매도 쪽으로 전략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 포함해서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일단 오늘 뭐 중국 관련해서 철강 쪽들이 많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업황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가 저점일 것인지 아니면은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저점 탐색 과정이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시적인 어떤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쪽은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라든지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업종으로 저희가 옮겨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지금 유로존에서 어떤 재정위기와 관련된 어떤 방어력이 설정이 됐고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위험 지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펀더멘털한 부분에 많이 관심이 쏟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아무래도 실적 쪽에 보다 관심이 집중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그 실적 전망치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들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업종들의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전자 부품 같은 IT 업종들의 실적 전망치가 지금 2월달 이후에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다 은행을 포함한 어떤 금융 지주회사들, 금융업종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지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와 금융 쪽으로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3% 넘게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가 24만 원도 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의 다른 업종들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견조한 실적 전망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정 부분의 실적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 정도는 충분히 형성을 하고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가격적인 측면도 그 대표주들의 가격이라는 부분도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격 부담이라는 측면도 적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관심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IT 금융을 더 안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지금까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가운데서도요. 단기 저항 때 2025포인트에 안착하는지 여부, 기관이 얼마나 앞으로 더 사줄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라고 의견 주신 SK증권 종로지점의 김민수 차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4월 첫 거래 일단 올라줘서 고맙긴 한데 2030도 회복했습니다만 2025선, 21선 안착부터 시켜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4월달 거래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부진함들, 특히 삼성전자는 계속 가는데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이 그대로 안고 온 상황들인데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은 이제 4월달 증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흐름들은 두 가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이 업종별로 종목들이 좀 확산되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과 관련된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하나로 지수의 상승세를 계속 끌어왔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부터는 4월 5일 날 나타나는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보통 보면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재료가 노출되는 관점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좀 쉬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점권에서 조금 물량을 좀 받는 구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이에 그동안 오히려 좀 못 오르고 아니면 좀 하방 압력을 계속 받았었던 종목들 중심으로라든가 이제 업종별 중심으로까지 계속 확산 여부가 들어가야 어떤 손바뀜이 이끌어지면서 어떤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또 바통 터치가 되면서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들이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지수상으로도 그리고 특히 어떻게 보면 체감적인 지수 상황으로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4월달 증시가 업종별 확산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중국 시장 관련된 흐름입니다. 특히 지금 최근까지 미국 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하면서 의미 있는 지수대들 다우나 나스닥 다 지키는 모습들인데 오히려 유럽 시장에 대한 부진함도 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직접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부진함이 국내 시장의 발목을 좀 많이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중국 시장 쪽에서 특히 어떤 정부 쪽에서 나왔던 보고서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긴축에 대한 완화 가능성들도 좀 언급을 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어떤 좋아지는 지표들 지표에 대한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어떤 좋은 쪽으로의 가닥을 잡아가는 특히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모습들로 잡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국내 시장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변화가 없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좀 제한된 움직임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고 오히려 그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없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중국 시장 흐름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 지난달 말부터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외국인들 쪽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다가 관망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반대로 오히려 어떤 그 기관들 중심의 매수세가 오히려 지수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 중심의 체감 중심으로는 훨씬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기관 주도화의 어떤 주도주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지켜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을 접근하시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몇 가지 흐름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또 기관이 또 철강 쪽을 강력히 사니까 철강주가 강력하게 반등을 보여주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민수 차장님이 관심 갖고 계신 섹터, 업종을 좀 보고 싶은데 앞서서 애널리스트는 IT와 금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까 보니까 자동차, 건설, IT 세 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비중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현재 비중을 한 60% 비중 정도로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40% 정도는 이제 현금 비중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현금 비중을, 주식 비중을 더 강하게 채우기가 좀 힘든 모습들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현금 비중을 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흐름들을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식 비중 정도라고 한다면 한 60, 70%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IT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떤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보면서 가져가는 어떤 전략적으로 일단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달에 아무래도 해외 수주가 발주가 상당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주권들만 제대로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 20% 정도의 비중을 둬봤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기아차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 그리고 특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그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실적만으로도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좀 싸가는 분위기들 같이 이어지게 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정고점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새 업종군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철강주의 강한 반등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앞서서는 중국 3월달 PMI 지수 결과 너무 흥분하지 말자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 차장님 의견은요? 예,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1, 4분기는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2, 4분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철강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과거 한 2, 3년 동안 거의 어떤 정체된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 쪽에서 악재만 가득한 상황 쪽에서 일단 그 실적이라는 흐름들에서 조금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정체된 모습 속에서 어떤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일단 지금은 현재 기대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대비해서 먼저 반응하는 작용이고 아무래도 어떤 실적 흐름들이나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가는 오히려 또 다시 한번 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상태에서 1,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때에서 또 한번 지지권을 잡아보는 전략이 낫지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관련주 현 상황에서 추격 매수 금지, 나중에 싸게 살 기회가 실적존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김민수 차장님의 관심 섹터는 IT, 건설, 자동차였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증시타파의 김보라입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 전화 연결해서 오늘 장 마감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네,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변동성 굉장히 유의하면서 전략을 세워보자 하셨는데요. 오늘 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제가 아침에 이제 이 화면에서 보듯이 선행 스펜트 움직일 땐 주가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오늘 제가 세 개를 이야기했는데 중국 증시 명절 열리는 걸 이야기 안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보자고 했는데 선물이 외국인이 오늘 5천억 정도 손절면을 치면서 주가를 공격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제가 볼 때 연속성이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장 자체는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뭐 삼성전자가 줄을 해가지고 2등 주식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역시 이제 자동차 관련 주식하고 철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계속시키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앞으로는 유통주를 계속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그리고 많은 그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그 내수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상승을 가볍게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참 힘들어요. 힘든데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하는데 오늘 자세히 보시면 지금 장이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60일 이평 평균입니다. 60일 이동 평균이 과연 이제 계속 이제 끌어줄 것이냐 안 끌어줄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가 오늘은 모든 이평이 수렴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금화 30%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자동차주 관련해 가지고 따라가야 되느냐 안 따라가야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인들이 자동차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는 따라가야 되느냐 안 따라가야 제가 볼 때는 따라가야 된다 쪽입니다. 따라가지만 그 대신 수익률은 제가 분명히 누차 말씀드리지만 크게 많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자동차주 과연 뭐 사야 되느냐 묻는 분인데 그러면 당연히 제일 비싼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뭐 현대차를 사야 되겠죠. 사는데 그 대신 손절매 라인을 꼭 짚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철 관련 주식인데 이제 뭐 포스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인데 두 종목은 제가 볼 땐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부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철 관련 주식들은 뭐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동차 주식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신용 부분이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신용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상승하면 계속 신용의 매물이 계속 많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주가가 지금 상승하더라도 44,000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44,000원 영향에 맞춰서 이제 이틀 정도 이틀에서 3일 뜨면 매도 치고 저점에 받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철 관련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은 이제 국내 내수 종목인데요. 내수 종목 주식들은 우리 개인들이 범접하기에 조금 힘듭니다. 접하기 힘든데 제가 볼 때는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그 백화점 3인방 주식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볼 때 제가 볼 때는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따라가는 거는 저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 주식은 제가 볼 때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랜만에 은행주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배당 관련 주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볼 때 따라가는 거는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식들은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DGB 금융주주나 BS 금융주주를 추천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줬는데요. 지금 금융주, 오늘 금융주, 우리금융이나 KB금융, 하나금융, 기업은행 이런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추매하는 거는 조금 현명하지 못한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원화 강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수출업체들이 쌍코피를 터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원화 강세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추매하는 거는 바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물 이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272 자리에서 선물 추격 매수는 여러분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추격 매수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캔들 차트가 60일 입평 갈 때 호콜 갖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자리를 분명히 두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가 지금 한 15포인트인데요. 전부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인데 여러분 요즘 참 허탈하시죠? 그래도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요즘엔 절대 손절매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물론 코스닥은 예외지만 코스피는 우량주 사신 분들은 손절매 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면 순환매로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손절매하면 다른 데 가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여기서 여러분 손절매 하지 마시고 버티시면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SK그룹 쪽 관심 있게 지켜보자 하셨는데요. 그 관점은 유효한 건가요? 예,
뭐 SK 관련 주식들은 저는 이제 조금 계속 지켜보자 주의입니다. 지켜보죠. 아직까지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고요. 저점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금 소량 매수를 한번 해보라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물타기가 굉장히 약세거든요. 물타기란 것은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될 때 이제 제가 사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불타기를 해야 돼요. 소량으로 매수해가지고 주식을 이제 그 사가지고 플러스 났을 때 추매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관련 주식들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SK 관련 주식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100% 이제 아직 미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백화점 3인방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좀 추천을 좀 할까 싶습니다. 신세계, 그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제 과거에도 여러분에게 추천 한번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는데요. 백화점 3인방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에너지 4인방하고 장비 부품 4인방, 디스플레이 2인방 추천해가 큰 수익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롯데쇼핑, 신세계, 그 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 백화점 3인방은 여러분에게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봅니다. 백화점이면 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백화점이 굉장히 독과점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백화점 4인방, 3인방은 여러분께서 꼭 한번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통 관련 주식 중에 이제 이마트 이 종목이 굉장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수익이 많이 했습니다. 이 공휴일 날 이제 그 휴일무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이마트가 좀 낙폭 과대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데 일단 유통 관련 주식 중에 일단 백화점 3인방은 뭐 공휴일 쉬는 게 이제 제외되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걸로 보는데 제가 이마트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조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데요. 왜 어렵냐면 지수가 높은데 이제 풍요 속에 이제 만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일목균형표를 이제 계속 배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일목균형표 중에 가장 이제 위험한 부분이 여러분 아다시피 그 선행스팬2의 움직임입니다. 선행스팬2가 급격히 움직일 때 주가가 항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선행스팬2 움직이는 자리가 정확히 주가가 이제 반등시켰죠. 반등시키는 모양인데 이제 선행스팬2가 움직일 때마다 주가가 보통 그 선행스팬2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가는 보통 덧지형 캔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제 그 시가에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제 선행스팬2가 움직일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시가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굉장히 주가가 이제 가볍게 움직일 겁니다라고 아침에 이야기했는데요. 주가는 오늘 이제 가볍게 움직이는데 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즘에 이제 주가가 이 양봉대의 주식을 사가지고 먹은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제가 이제 인간은 된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한번 보면요. 개인들이 양봉이 없습니다. 양봉이 없다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거의 묻은 것 같은 날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이제 안 된다 했죠. 예, 중요한 건 뭐냐 코스닥 지수가 이제 5,541에 갔어도 개인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스닥 주를 그만큼 제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코스닥 주식이 고의적으로 이 음봉이 났다는 것은 기관과 대주주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주식을 개인들에게 계속 팔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절대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피 종목 중에도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화학 종목이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거 아주 나쁜 주식이다 업종이다 근데 화학 종목이 그렇습니다. 화학 업종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학주가요. 이 원자가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화학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화학주 온 동네 뻐꾸기들이 다 추천할 때 화학주는 절대 손대지 마라. 여러분 무덤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코스피 지금 100종목 중에 모든 주식이 상승했는데 이 화학주만 그 사이 2개월째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화학주를 쳐다보지도 마라 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화학주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화학주가 이유 중에 제가 볼 때는 화학주는 국민적 사기극으로 있죠. 화학주 이 주봉을 보니 국민적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사기로서 올라가지고 고점에 이제 온 동네 뻐꾸기들 이용해서 좋다 해놓고 다 팔아버리는 거. 우리 개인들이 코스닥과 더불어 화학주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뭐 지금은 반등하겠지만 반등하더라도 주가는 또 하락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학주는 단기 반등이 이제 지속적인 반등이 아니다. 자기 샀는 데까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장 자체 뭐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 장은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지금 최근에 이 캔들 차트 장대 음봉 났는 날 보면 이날 이 캔들이 아침에 다 양봉이었습니다. 양봉 났는 날 추격 매수해가지고 주가 시세가 크게 나지 않았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요. 주식을 추격 매수는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요. 현금 30%는 유지하면서 제가 관련된 삼성 관련 주식, 삼성 외에 알파 한종 업종군이 있다. 오늘 볼 때는 삼성 외에 알파 업종군은 철 관련 주식, 쇠라든지 중공업 주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철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격 매수는 분명히 자제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고요. 자동차 관련 주식은 제가 사락했는데 사더라도 손절매 라인을 분명히 지키시는 냉정함을 네.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증시타파 시간은 매일 아침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에도 매일 이어지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 보는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프로그램이죠. 투자 손자병법에서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님께서 YG1이라는 종목을 얘기하셨습니다. 추천 사유는요. 조정 마무리 후 상승 전개가 예상이 된다. 중국 매출도 잘 될 것 같다. 저평가 메리트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였는데요. 가격을 제시하신 걸 좀 보면요. 자, YG1은 오늘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15,000원 밑부근에서 한번 사봤으면 16,000원을 하루 목표가로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14,750원, 시가하고 비슷한 부분에서 머물고 있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습니다. AS 받아볼까요? 이번엔 다시 한번 박지훈 과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잘 잡힌 것 같은데 쭉 가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해 버렸어. 이렇게 되면 목표가까지 못 가고 그냥 매도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현재 밑꼬리를 달았는데 모멘텀을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죽었습니다. 뭐 웬만한 코스닥 종목들이 기관의 어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많이 죽었습니다. 뭐 신용 거래도 많이 좀 급감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 상황 굉장히 괜찮았어요. 15,200원까지 달려가는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하지만 오늘 좀 포기하기는 좀 너무 이른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전반 추세적인 흐름이 주봉상에서 밑꼬리를 다르면서 60주선에서 상당히 탄력이 상당히 가미가 됐던 저번 주였기 때문에 금일 일단 저번 주 상승한 것에 대한 피로감을 주초에 좀 해소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15,000원 밑에서는 한번 매수에 가담하되 내일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든 모르겠지만 청명절로 해서 중국 시장이 좀 수요일까지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 모멘텀이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일단은 가미가 되었던 국내 시장을 첫 하루 우리가 맞으면서 일단 중국 관련 종목들이 일단 반등하고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만 코스닥이라는 어떤 그런 범주에서 좀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충분히 아직까지는 기관이 아직 손을 털고 오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진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에 좀 상승한 거에 대한 다소 피로감이 누적하는 그런 흐름들로 주봉상 한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지금 보시겠지만 전체적인 거래량이 23만 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려면 한 40만 주까지는 거래가 좀 급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15,200원대에서 상당히 매물대 좀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매도보다는 다음 날 내일이죠. 내일 일단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하면서 다음 날 매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전반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 내용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시즌이 나오면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4월에 좀 강한 중소형 스몰캡이라고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하루 좀 접근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4월장 내내 지켜봐야 할 강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주 나오면 많이 올라서 오늘 거래가 미미한 가운데 조금 조용할 뿐 4월장
내일장 지켜봐야 할 중소형주나 YG1 16,000원 목표가는 여전히 유지한다라는 AS였습니다. 박지훈 과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5% 종가 공략주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38분, 내일장 전략, 오늘장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면서 오늘 종가나 내일 아침에 샀을 때 주간 단위 5% 낼 수 있는 종목 3가지를 이제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스튜디오에는요, 지금 황제TV의 송민대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 PMI 지수가 일단은 결과치는 좋았고 유럽도 뭐 구제 기금을 확대한다 해서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증시에 뭐 안전판이 확보가 되었다 이런 뭐 관점에서 시장 참여들이 많이 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2월 이후에 그 2000선에서 2050선까지 뭐 박스권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이번 주는 중기적으로 2050선을 재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전제로 대응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2000선과 2020선, 지금 2030선까지 언저리까지 왔었는데요. 뭐 그런 뭐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뭐 IT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지금 2000선까지 지수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네. 4월 5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통상 기업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일 근간으로 해서는 정말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또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일부 출회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뭐 일부 지수 상승이 주춤해질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좀 채워줄 만한 그런 호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대외적으로는 국제 유가 안정이라든지 뭐 중국 지준율 인상 가능성 그리고 뭐 소비 촉진의 날이죠.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6월에는 MSCI라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그 선진 지수 발표 기대감이 선반영되었죠. 세 번째 실패했고 이번에 4번째인데요. 네. 그 이번에 뭐 무디스가 오늘 한국 신용 등급을 또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등급 전망을 좀 더 가까워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월 11일에는 또 뭐 연준 베이지북에서 또 Q3 강성이 한 번 더 점쳐질 수 있다. 그 연준 관계자들이 또 연설도 다음 주에 많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뭐 그 대내외적으로는 뭐 현대 유동성 장세 이후에 뭐 실적 어닝 시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좀 브릿지 구간인데요. 4월 5일 발표되는 삼성전자 실적이 정말 좀 좋아진다면은 그 어닝 서프라이즈 신호탄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좋지 않다면은 또 이렇게 또 실망 매국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아진다면은 또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동 수주 기대감이 있는 건설 업종에서 좀 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와 반대로 해서 또 이런 호재 속에서 악재가 또 가득하죠. 지금 뭐 대북 리스크라든지 뭐 아직 살아있는 유럽 악재인 뭐 스페인 구제 금융설 뭐 지난주에는 한번 요 이슈 때문에 한번 좀 증시가 또 출렁였었는데요. 지수가 좀 보수적으로 뭐 1980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월 증시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4월 15일 날 태양절이죠. 김일성 생일인데요. 그 미사일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될 예정이고요. 뭐 상승하는 증시에 좀 더 일부 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뭐 후학제가 좀 엇갈리는 4월 증시지만 뭐 세계 증시는 회복 국면에 이미 접어들고 있다. 그런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뭐 부정론자들도 이제 세계 경기는 바닥권을 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주에는 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또 미 증시들이 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양호한 국면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고용 상황 그리고 뭐 소비자 신용 지수 등 뭐 경기 회복을 가늠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발표되고 있으니까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유럽도 이제 또 금리가 또 발표가 되죠. 상반과 하방이 좀 불확실한 이런 증시에 좀 불안한 기운을 좀 가지고 있지만 또 이런 또 불안한 기운을 머금고 스멀스멀 올라가는 게 또 증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 조정이 있다면은 상승 시에 또 뭐 기회를 삼고 또 매수하시는 그런 관점이 좋겠습니다. 네. 중국, 미국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유럽, 북한 생각하니까 또 불안해집니다. 어쨌든 2050을 재돌파하는 그런 시도는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요. 오늘 종가나 내일 시초가에 공략했을 때 주간 5% 낼 수 있는 일단 종목 3가지를 먼저 압축해 오셨다고요. 소개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선 뭐 베이직 하우스라는 종목과요, 뭐 락앤락이라는 종목 그리고 한국콜마라는 종목 세 종목을 이렇게 압축했는데요. 네. 뭐 중국이 4월에 이제 중국 소비 촉진의 달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수출 중심의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내수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나온 정책이라서 좀 내수 관련들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중에서 3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먼저 제일 이름이 긴 베이직 하우스부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죠. 다 중국 관련한 내수주, 소비 확대 수혜주라는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예. 지금 뭐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뭐 베이직 하우스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마인드 브릿지, 뭐 비즈니스 캐주얼이죠. 그런 하이 퀄리티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뭐 북경이라든지 상해에 지금 뭐
중국 내 천여 개 매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소비 촉진 수혜로서 2분기 정도에는 뭐 가파른 실적 상승세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점이 정말 좀 뜻깊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네, 그래도 가격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2만 원, 2만 2천 원 가면은 조금 힘들어하는 베이직하우스인데요. 예. 지금 잠시 차트 보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2만 원대 그 60일 장하선이 좀 밀려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아마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예, 그래서 한 2만 500원으로 목표가를 정했습니다. 오늘 종가로 매수하시면 이 정도 가격까지는 오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락앤락과 한국콜마도 이어서 좀 추천 사유부터. 자, 한국콜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락앤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내수 부양 실질적인 수혜주죠. 그리고 뭐 중국 매출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포스 차이나 베트남의 1만 톤 규모의 내열 유리 공장 증설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금 차트 한번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예, 락앤락 보시면은 전저점 3만 원에서 제가 추천드렸었고요. 지금 상승 탄력 일부 줄고 있지만 지금 제가 목표가로 제시한 1차로 36,000원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5% 정도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세다고 보여지는 차트상 한국콜마가 남아있죠. 거의 뭐 신고가도 얼마 전에 했었던. 신고가 9,820원을 일단 돌파한 그 상황인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화장품 ODM 1위 브랜드 업체죠. 뭐 저가 브랜드 업체, 뭐 제품 개발의 대안이다. 왜? 그 저가 브랜드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이 없죠. 뭐 메이블, CNC, 뭐 미샤 같은 회사에 뭐 그 공장 그 대응을 해주고요. 뭐 그리고 4, 5월 달에 뭐 중국 노동절이 껴있고, 그리고 뭐 일본의 골든위크로 해외 관광객 수요가 좀 늘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이 들어서 ODM 물량 확대가 좀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차트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전고점 9,820원 이후에 지금 그 60일의 선에서 단기 지지가 나왔는데요. 1차 9,300원까지는 단기로 눌려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홀딩하고 있으면 아마 수익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이직하우스, 락앤락, 한국콜마 주간 5% 공략주 후보 3인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의 현금은 언제나 참이 돈이 부족하거든요. 돈이 한 딸리죠. 종목만 압축해 주신다면요? 제가 한 종목만 압축을 하자면은 뭐 베이직하우스고요. 뭐 현재 베이직하우스를 추천 강하게 드린 이유는 뭐 18,000원대에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기금, 법인 등에서 매수세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뭐 총과 공략주로 가능하다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베이직하우스 18,000원대인데 지금 주간 5% 공략주로 말씀하셨으니까 한 주간 5% 정도는 수익 낼 것이다 생각하시나요? 가격 설명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사야 되는지도 뭐 주시죠. 현재가로도 접근해도 괜찮은 지금 가격이고요. 그리고 교차 주선입니다. 21선과 60일선이 교차되는 그 교차 라인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완연한 그 지지선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3, 4% 정도 손절인데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죠. 뭐 18,850원에서 한 3% 정도 빠지면 17,500원, 뭐 600원 정도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거의 전 저점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베이직하우스는 일단 21선, 61선이 지금 모여있는 거의 한 2만 원대 정도 다시 한번 간다 생각하시고 이번 주 한번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제TV 송민재 대표와 함께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주간 5% 공략주로 최종 선정된 베이직하우스 가격과 함께 추천 사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5% 종가 공략주 후보가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그중에서 베이직하우스를 오늘 특별히 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5% 종가 공략주로 꼽은 사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121선 근방에서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는 5%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25,5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17,000원대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간 공략주로 베이직하우스 선정해 주셨는데 일주일 후 수익이 어떨지, 5%가 날지, 5% 이상 날지 저희가 다음 주 시간 수익률 점검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제TV의 송민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에 2031포인트 갔다가 약간 빠지는 듯 했는데요. 지금 마감 10분여 남겨두고 다시 한번 2030 트라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상 30 회복되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첫 거래이니까요.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